여기서 잠깐 꿀팁을 드려보면 이런 허가가 진행 중인 땅들이 생각보다 많이 경매를 진행됩니다. 경매 물건도 개발행위 허가랑 산지 전용 허가 두 건이 살아있는 형태고요. 경매가 진행될 때 허가를 내가 낙찰자의 지위로 가져올 수 있을까 엄청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누막소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팔탈면에 있는 임야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임야라고 하는데 많이 파헤쳐져 있죠. 그리고 단순히 임야라고 했으면 아마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로 앞에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임야 경매 물건이라서 보러 왔고요. 현재 가격적으로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어서 보러 오긴 했습니다. 이런 임야 경매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다른 경매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오늘도 누막소TV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러 온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24 타경 4697 화성시 팔탈면 구장리 613-15 외 한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고요.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이 666평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평당가로 말씀드려보면 감정가 12억짜리 평당가 183만원짜리가 반값으로 유찰돼서 현재 5억 9,500, 평당가로 89만원입니다. 그래서 89만원이 2차선 접해 있다 라고 하면 아주 싸다, 이 포인트로 임장을 하러 온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보이시는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도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조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렇게 경사가 심한 줄 알았으면 운동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경솔하게도 그냥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왔네요. 경매 물건지는 지금 파헤쳐진 형태로 나와 있고요. 지금 경매 물건지랑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16번지는 지금 허가는 제외된 땅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15번지는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멈춘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보시면 벌써 조금 걸었는데도 거의 2차선 도로변에서 여기까지 한 10m 정도의 차이는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2차선 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공간을 다 활용하려면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장 아니면 근생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입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도 개발행위 허가랑 산지 전용 허가 두 건이 살아있는 형태고요. 경매가 진행될 때 허가를 내가 낙찰자의 지위로 가져올 수 있을까 엄청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화성시청의 개발행위 허가 부서랑 산지 전용 허가 부서의 허가권 승계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 허가가 살아있다고 하면 건축 허가는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또 올라가 보시죠.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임야를 산이죠. 산을 깎고 남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옹벽 플러스 비탈면, 사면을 둬서 나무도 많이 심어야지만 이 부지를 온전히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총 666평인데 허가 제해지를 빼고 여기만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토목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이 평당가 89만원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화성시 팔탈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화성시가 수도권 내에서 가장 제조업체 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 기업체 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팔탈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제조장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구장리라는 곳이 팔탈면에서는 면사무소와 가깝고 그리고 공구상가도 가깝기 때문에 제조장 공장으로서는 선호하는 입지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탈면 쪽에 제조장 공장 또는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도로 조건이 좋다라고 한다면 임장 가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기 경매 물건지만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사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2차선 변에 접해 있는 걸로 한 단, 그리고 위쪽에 내부 단지 내도를 통해서 두 번째 단, 그래서 총 2단으로 나눠서 분양을 하면 그래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2차선 변에 접해 있는데 평당가 만약에 89만원에 취득을 한다? 그럼 아주 싼 겁니다.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매물만 봐도 이 라인변에 조금 더 평지이긴 하지만 평당 200만 원짜리 매물이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이 2차선 변에 접해 있는 첫 번째 단은 그래도 평당가 200만 원 정도에는 토목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분양할 수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높은 2단 쪽은 한 160에서 170 정도는 돼야지 분양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사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허가 제외지가 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시청과 여기 개발행위와 산지정령 허가를 맡았던 토목설계 업체를 통해서 도면을 확인했고요.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제외지로 있던 16번지는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허가에서 어쩔 수 없이 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허가 제외지는 임의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워지긴 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까지 쓰기에는 시간 대비 비용 그리고 수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장을 했을 당시에도 2차선 변의 가격을 조사한다기보다는 2차선 변에는 가깝지만 도로 조건이 6m 정도 되는 이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 땅들을 시세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경매물건지 염려필지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토목공사 완료된 매물이 평당 180만 원 선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평당 18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경매물건은 토목공사가 잘 돼 있다고 해도 평당 180만 원에 팔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평당 160 정도라고 했을 때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드려보면, 이런 허가가 진행 중인 땅들이 생각보다 많이 경매를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청이나 관할 지자체에다가 허가 여부를 확인할 거고 도면까지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면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면을 보여주기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공무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거기 설계업체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설계업체를 통해서 제가 만약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설계 도면을 다른 데 맡기기보다는 기존에 이 허가를 진행했던 설계업체에다 다시 맡기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다시 맡기겠다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도면까지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까지는 실제로 투자해 보거나 허가권에 대해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조금 더 고차원 정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 보니까 경매 물건지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유치권 현수막이 그 사이에 붙은 겁니다. 이렇게 유치권이 돼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겁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여기 연락처에 적혀 있는 유치권자와 통화해 보면 내용을 많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깨지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치권자와 통화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 현수막만 붙어 놓은 상태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점유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직원 명의로 허가를 받았고 공사도 진행하다 멈춘 상태다 라고 사실대로 말해준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임장 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 자료들은 많이 수집해 놓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최우선이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임장 결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매물건지랑 다르게 현장 임장을 해본 결과 2차선 전에 접해 있는 메리트가 상당 부분 많이 없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이는 이런 2차선 접해 있는 공장, 나대지 기준으로 평당 2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긴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옆에 필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를 통해서 재주장 형태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땅들은 가격적으로 많이 싸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당 160만 원에 저 땅을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추가로 고려해야 될 점이 토목공사비입니다. 지금 6억에 만약에 낙찰 받는다고 해도 대출을 80% 받는다? 그러면은 부동산 취득에 적어도 세금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공사비가 기본적으로 2억 이상 들어갈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최소 3억 5천에서 4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경우 토목공사비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진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땅을 온전히 160에 팔 수 있을지 시기적으로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하면 3, 4억의 돈으로 이 정도 불확실성 있는 땅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에는 3, 4억의 돈으로 더 좋은 땅, 더 확실한 땅, 소유자가 바로 붙을 수 있는 땅을 입찰해서 낙찰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물건의 결론은 입찰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점은 허가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면을 확인하고 허가권에 대해서 승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돈 되는 정보를 아낌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